32일 밤 이야기 훈민 한자 천일야화는 한자 창제 응용 원리에는 5 가차자, 6 전주자가 있고 훈민 한자에는 전이자가 있어요. 훈민 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주감선생, 오늘은 한자의 육서 중에서 한자 창제 응용 원리인 5 가차자와 6 전주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한돌자, 그렇게 하지요. 먼저 5 가차자입니다. 1. 한자의 뜻과 관계없이 음을 빌어서 한자를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5 가차자는 빌릴까 빌릴자 글자자입니다. 한자의 뜻과 상관없이 한자의 음을 빌어 훈과 음에 맞지 않는 말을 적는 방법입니다. 보기를 들면 그라는 뜻의 지시대명사를 적는 한자가 없으니까 본래는 키익이라는 의미 비슷한 글자를 빌어다 써서 그기로 쓰고 대나무죽 더하기 키익이는 키익이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본래 스스로자는 코의 사형자로 코자의 뜻이었으나 스스로자의 뜻으로 쓰이자 코자 더하기 줄비는 코비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 한자의 뜻과 상관없이 음을 빌어서 외래어를 한자로 쓰는 방법입니다. 한글은 자모음을 결합하여 말의 소리를 적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외래어가 들어오면 제깍제깍 한글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한자는 뜻글자로 글자마다 훈과 음이 따로 있습니다. 한자에는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외래어를 적기에 딱 맞는 한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은 제껴두고 음을 빌어서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가차자입니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자 불교 용어를 한자로 적을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보기로 가람, 보살, 불교, 나무아미타불 등이 생겨났습니다. 이어서 서양의 외래어를 한자로 적어서 구라파, 아세아, 영국, 야소교, 불란서 등입니다. 현대에는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응용 원리에는 5 가차자가 있고 6 전주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가차자는 한자의 뜻과 상관없이 한자의 음을 빌어 쓰는 글자이며 외래어 표기에도 쓰이는 글자로 가람, 구라파, 나무아미타불, 보살, 아세아, 영국, 야소교 이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6 전주자는 한자의 뜻이 파생하여 훈과 음이 다른 뜻으로 바뀌는 글자입니다. 여기 노래악이 있습니다. 노래악에는 음악이 있고 이 즐거울 낙에는 낙원이 있고 3 좋아할 요에는 요산 요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가락에는 1 아가락은 악질이 있고 이 미워할 오에는 오한이 있습니다. 주감선생, 다음은 6 전주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한돌자, 전주자는 한자의 의미가 파생한다는 뜻으로 옮길전, 주석할주, 글자자입니다. 주함선생, 전주자는 하나의 한자가 2가지 이상의 뜻으로 파생하여 쓰이고 도금도 변천하므로 처음 한자를 배우는 학생이 배우기가 어렵겠지요? 한돌자, 그렇습니다. 다른 교재에서 이걸 무조건 외우려면 외우기도 어렵고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그러나 훈민 한자에서는 한자의 제자 원리에 따라 스토리텔링으로 한자의 의미가 파생하는 까닭을 알고 보기에 한자어와 함께 공부함으로 잘 기억하게 됩니다. 주감선생, 전주자로 발음이 변하는 한자는 한자 능력 검정시험에서 틀리기가 쉽고 난이도가 높은 한자어인데요. 한돌자, 그렇죠. 그래서 훈민 한자 강의 6급 한자 수편 총 쪽수 392쪽에는 6급 한자어에서 발음이 변하기 쉬운 한자에 다 나와 있죠.
이것도 훈민한자 강의로 한자를 배우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일부분입니다. 5급 총적수 442쪽, 4급 총적수 512쪽, 3급 총적수 390쪽입니다. 그러면 전주자의 보기로 둔 다음 한자의 자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악에는 1. 아가락 악질이 있고 2. 미활 5. 증오가 있고 3. 병이름 5. 오한이 있습니다. 이 아갈악의 도우미 그림에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갈악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아갈악을 보면 글자의 위에는 버금아를 글자 위에 나타내었고 그 뜻은 굴곡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이 납작하게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아갈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아갈락 미왈 오는 지배 계급에게 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여 굴곡지고 버금아가 굴곡진다는 뜻으로 의미가 파생하였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마음심입니다. 반란이나 노략질하는 잔인한 행위처럼 악하다, 나쁘다, 모질다는 뜻이며 굴곡진다는 뜻의 버금아의 마음심을 결합하여 아갈락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보기로 악질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으로 그 뜻이 파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악한 사람 미워함으로 미워한다는 뜻으로 파생하였고 보기로 증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는 오로 미워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오로 있습니다. 이것을 증악이라고 읽으면 또 그렇게 도금을 달면 틀린 것이 됩니다. 모질고 괴로운 3. 병이름이라는 뜻으로 그 뜻이 파생하였고 보기로 오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름으로 쓰일 때에도 그 뜻이 오로 적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래서 오한이 맞고 이것을 악한이라고 쓰게 되면 틀린 답이 됩니다. 다음은 노래학, 풍류학, 음악학, 즐길락, 좋아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 받침틀 위에 북통이 놓여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노래학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노래학의 글자 모양을 보면 가운데 흰백 모양이 있는데 이 흰백은 흰백이 아니고 북통의 상형자입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작을요는 작을요의 뜻이 아니고 북통을 맨 줄의 상형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무목은 나무 받침틀을 나무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노래악을 파자기억법으로 기억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흰백이나 작을요나 나무목이 아닌데 그 음을 읽으려면 이 흰백은 백, 요는 작을요, 나무목입니다. 그래서 노래악은 백요요목이다. 노래악은 백요요목이다. 그래서 가운데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백요요목이다. 백요요목이다. 백요요목은 노래악이다. 이렇게 그 소리를 내서 읽고 기억한 다음에 흰백을 가운데에 쓰고 그리고 왼쪽에 작을요, 오른쪽에 작을요, 나무목을 차례로 써가면 노래악, 풍류악, 음악악, 즐길락, 좋아요의 글자를 단번에 외워서 쓰게 됩니다. 자원은 노래악, 즐길락, 좋아요는 북통을 맨 줄이 달린 북을 나무 받침틀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흰백은 나무 북통의 모양이고 작을요 둘은 북을 맨 줄이고 나무목은 나무 받침틀입니다. 그래서 북을 치며 그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일, 노래, 풍류 또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기로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긴다는 뜻으로 그 뜻이 파생하였고 보기로 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긴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낙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은 낙원으로 읽어야 맞고 이 글자를 악원으로 읽으면 뜻이 틀리게 됩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뜻으로 뜻이
파생하였고 보기로 요산요수가 있습니다. 요산요수는 조활요 매산 조활요 몰수 산과 물을 곧 자연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산요수가 맞고 악산악수로 읽으면 그 뜻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주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북은 북녘북 남북이 있고 이 폐할배 폐배가 있습니다. 이 북녘북 폐할배의 도우미 그림에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북녘북 폐할배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면은 여기 소전이나 대전에 사람이니 글자의 변으로 오면 사람인 변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방으로 비수비를 나타내야 하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사람인 변의 변할화 비수비 모양을 결합하면 변할화와 글자 모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두 글자의 모양을 다르게 하려고 이 사람인을 사람인 변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런 모양으로 이 글자를 만드니가 변형하였다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북녘북의 이 자원은 북녘북 패배할 배는 왼편을 향한 사람과 그래서 사람이니 사람인 변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변형하여서 변에 나타내고 오른편을 향한 사람 그래서 비수비 모양입니다.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어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지을 때 등진 방향이 북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이 사람인 변에 비수비를 결합하여 북녘북이 되었고 보기로 남북이 있습니다. 또 등을 돌리고 달아나니 이 패한다, 달아난다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등을 돌린 것 중에서 또 다른 보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하고 달아날 때 등을 돌리기 때문에 패한다, 달아난다로 의미가 변천하였고 패한다, 달아난다로 뜻을 나타낼 때는 북이라고 하지 않고 배로 소리내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배이고 패북으로 쓰면 틀립니다. 주인에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사람을 나타내어 3. 배신한다는 뜻이 되며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일 때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주자입니다. 다음 성에는 1. 살필성, 반성이 있고 2. 주일생, 생략이 있습니다. 살필성, 관청성, 주일생의 도우미 그림에는 현미경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살필성, 관청성, 주일생, 덜생의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여기에서 해설을 보면은 이 적을소 밑에 눈목을 결합하여 하는데 이 눈목은 눈으로 사물을 보므로 볼목의 뜻으로 그 의미가 파생하여 쓰였습니다. 자원을 보면 살필성 주일생은 아주 적은 것까지 적을소입니다. 자세히 보고 눈목, 눈으로 보므로 눈목이 본다는 뜻으로 파생하였습니다. 1. 살핀다. 적을소 더하기 본다는 뜻의 눈목을 결합하여 살필성이 되었고 한자어로 반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살피는 이 관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부성이 있고 문부성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문교부를 문부성이라고 하였고 문교부는 지금 교육부라고 하지요. 사물이 줄어들어 적게 보이니 적을소에다가 본다는 뜻의 눈목을 결합하여 3. 줄인다 또 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생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다 던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그 음을 성에서 생으로 바꿔서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략이라고 하지 않고 성략이라고 적으면은 우리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한자가 세 가지 뜻으로 파생하고 그 도금도 바뀌므로 전주라고 여기에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1. 편리할 편 편리가 있고
사 오준변 소변이 있습니다. 1. 편리할 편의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지게로 짐을 나르는 것보다 트럭에 실어 나르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나타내었고, 편리할 편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편리할 편의 짜임을 보면 사람인 변에 거칠경을 결합하여 편리할 편의 글자 모양이 되었는데요. 자원은 1. 편리할 편 오준변은 사람인 변입니다. 불편한 것을 고치니 고칠경입니다. 1. 편리하다는 뜻이 되며 사람인 변에 고칠경을 결합하여 편리할 편이 되었고, 보기로 편리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편지가 있고, 오가는 사람에게 맡겨 소식을 전하는 3. 인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인편이 있고, 누고 나면 뱃속이 편해지는 4. 오줌 또는 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소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 소변, 오줌과 똥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편을 변으로 나타내고 적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대소편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행에는 단일행, 항렬항이 있습니다. 단일행에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내리듯 걸어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단일행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해서의 왼편에 있는 이 부분은 자축거릴 척으로 왼발을 내리듯 걷는다는 뜻이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 글자는 자축거릴 척으로 오른발을 내리듯 걷는다는 뜻입니다. 자원은 단일행, 항렬항은 왼발과 자축거릴 척입니다. 오른발 자축거릴 척을 번갈아 내리으며 걸어 일 다닌다, 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행군이 있고, 일을 실천에 옮겨가니, 일을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다는 뜻이 공통됩니다. 이 실행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실행이 있고, 실행은 사실실 행할행위로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뜻이죠. 능숙하게 써가는 흘림 글씨가, 그러니까 간다는 뜻에서 글씨를 써가는 것이, 능숙하게 써가는 것이 흘림 글씨가 3. 행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행서가 있고, 행서는 행서행, 또 흘림 글씨행 글서, 그래서 흘림 글씨라는 뜻입니다. 주역에서 수와 금목 토의 5가지 원소가 행하여지는 4. 오행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은 이 수와 금목 토의 5가지 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족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셈하는 항렬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항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족의 대를 셈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이 행을 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항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행렬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줄을 짓거나 때를 지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는 행렬 또는 항렬 2가지로 표기하는데 그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일행에는 1. 단일행, 2. 갈행, 3. 실행할행, 3. 행서행, 4. 오행행, 그리고 항렬로 내 뜻으로 쓰일 때는 항으로 소리 낸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도에는 1. 법도도, 제도, 4. 해할일탁, 탁지가 있습니다. 이 법도도 4. 해할일탁의 도우미 그림에는 목수가 자로 재고 먹줄을 퉁겨서 일정한 법도에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법도도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법도도의 글자의 짜임을 보면 위에는 여러 사람 서에서 점 넷을 생략하여서 획줄임하여서 나타냈고, 그 밑에는 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하여 법도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법도도 헤아릴탁은 먼 옛날에는 여러 사람 서입니다. 제각기 자기 손으로, 오른손 우, 또우는 손의 뜻으로 나타냅니다. 길이를 재어 한 뼘 또는 한 발로 나타내었으므로 이 잰다,
그래서 여러 사람 서가 획주림한 모양의 손의 뜻을 나타내는 도를 결합하여 제일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도량형이 있는데 도는 길이를 재는 것과 양은 들이를 되는 것과 형은 저울로 무게를 다하는 것을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규칙을 헤아려 정한, 그래서 재고 헤아린다는 뜻이 사회의 규칙을 헤아려 정한 것이니까 법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제도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을 보고 제도라고 하죠. 사물이나 수량을 재는 표준이 되는 단위라는 뜻이 되며 거기로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따뜻한 정도라는 뜻이지요. 수량을 헤아린다는 뜻이 되며 거기로 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지, 곧 헤아린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도를 탁으로 적고 읽어서 탁지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도지라고 혼과음을 적으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주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독입니다. 독은 읽을 독, 독서가 있고 이 토, 구절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토, 두, 구절, 두입니다. 그래서 구두점이 있고 이두가 있어요. 그래서 읽을 독의 도움이 그리면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 있고 읽을 독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여기에 읽을 독의 글자의 짜임을 보면 말씀언을 글자의 변이 나타나고 그 오른쪽에 행상할 6, 물건 8, 6을 결합하여 읽을 독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행상할 6이나 발글경이나 팔매 같은 이런 부분 글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읽을독의 자원은 읽을독 글귀 두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물건을 팔듯이 선비가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원에 행상할6 물건 팔육을 결합해서 읽을독이 된 것입니다. 한문에 붙여있는 우리말에 이 토 또는 구실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구두점이나 이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두, 구절두의 뜻으로 쓰일 때는 독으로 읽지 않고 두로 읽습니다. 그래서 구두점이나 이두가 바른 표기이고 구독점이나 이독으로 읽고 쓰게 되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전주자입니다. 수에는 1. 세말수, 산수, 2. 자주삭, 삭삭, 3. 촘촘할촉, 촉고가 있습니다. 이 세말수의 도움이 그리면은 예전에 주산으로 셈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세말수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말수의 글자 모양을 보니까 참 복잡하네요. 이 왼편 변에 있는 이 모양은 거두발루이고 여기에 칠복을 결합해서 세말수가 되었는데요. 이 거두발루의 부분 글자의 자원은 아는 것이 없고 없을 무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에 소전과 대전에 없을 무가 있지요. 중심이 가운데 쪽입니다. 텅 빈 여자처럼 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을무 가운데 쪽 여자여는 어리석을 루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번만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만두면 누가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거듭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가 변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여기서 파자 기억법으로 당장에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말수는 이 부분은 없을 무가 변형한 모양이고 가운데 중이고 여자여고 칠복이기 때문에 음을 따서 무중여복입니다. 세말수는 무중여복, 세말수는 무중여복, 세말수는 무중여복 이렇게 여러 번 따라서 한 다음에 무중여복의 음을 기억한 다음에 없을무 가운데 중 여자여 칠복을 차례로 써 나가면은 세말수의 글자 모양이 당장 외웠을 수가 있습니다. 자원은 세말수, 자주삭, 촘촘할촉은 사람들이 수요를 헤아릴 때에, 즉 물건을 셀 때의 그 말입니다. 거듭하여, 거듭누,
거듭하여 물건을 툭툭 치면서 칠복입니다. 세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셈한다, 센다. 또 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산수가 있습니다. 산수는 수요를 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수가 거듭되니, 그래서 수라는 뜻이 여러 번 거듭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삭이 되고 보기로는 삭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삭은 이렇게 자주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삭삭이라고 발음해야 되므로 자주삭이라고 발음해야 되므로 삭삭이라고 읽고 써야 합니다. 이것을 수수라고 쓰면은 틀린 답이 됩니다. 수많은 그물코가, 그래 수라는 뜻과 그물코가 결합해서 촘촘하다는 뜻으로 뜻이 파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촉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촉고로 적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라고 쓰면 답이 틀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뜻이 변천하여 전주라고 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라는 글자를 당장에 외워 쓰고 또 세 가지 뜻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훈민한자에서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척입니다. 척에는 1. 개척할 척, 2. 박아낼 탁이 있습니다. 이 개척할 척, 박아낼 탁의 도우미 그림에는 이 거친 땅을 개척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개척할 척의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개척할 척의 글자를 보면은 이 손수변에, 그래서 변에 손수변을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돌석을 결합하여 개척할 척, 박아낼 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개척할 척, 박아낼 탁은 거친 땅을 개간하여 농토로 만들려고 손으로, 손수가 변으로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변이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돌석, 돌을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을 개간하듯이 이를 개척한다, 이 헤쳐나간다는 뜻이 되며 손수변 더하기 돌석은 개척할 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한다는 뜻은 땅을 개간하거나 어떤 거친 것을 다스려서 우리가 쓰기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손수는 손입니다. 그래서 손수변, 손으로 먹물을 비석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돌석이 비석이란 뜻으로 파생하였습니다. 묻힌 다음에 종이를 대고 문질러서 비석의 글씨를 박아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탁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본은 박아낼 탁, 책 본이므로 글씨를 본떠서 이렇게 박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박아낸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이 척을 탁으로 발음해서 탁본이라고 하고 이것을 척본이라고 혼과음을 적으면 틀린 답이 됩니다. 주감 선생, 훈민한자에서는 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한돌자, 그렇습니다. 한자의 의미 파생을 중국이나 우리 한문학자들이 인신이라고 합니다. 인신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한자어입니다. 우리 한문학자들은 어떤 한자의 의미가 파생한 까닭을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글자마다 무조건 인신이라고 합니다. 전이는 옮길 전 뜻의로 한자의 뜻이 파생한다는 것입니다. 훈민한자에서는 한자의 뜻이 파생하여 다른 뜻으로 쓰이는 까닭을 언어학의 의미로 해서 언어 파생의 원리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모든 한자에 적용하여 풀이하므로 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한자에는 나라국이나 군사국은 주로 한 가지 뜻으로만 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한자는 의미가 파생하여 여러 가지 엇비슷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요약 정리하면 1. 한자의 뜻이 엇비슷하거나 많이 다르게 파생하여도 음은 그대로인 한자가 전이이고 2. 한자의 뜻이 파생하니 한자의 혼이 변하여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한자의 도금도 변하면 전주입니다. 전이는 본래의 뜻이 바뀌어 변한 뜻, 곧 뜻 바뀜입니다. 6급 한자부터 모든 글자의 육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가차, 전주를 나타냈어요. 훈민 한자에서는 음은 그대로이고 하나의 한자의 뜻이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파생하여 쓰이는 것을 전이라고 해요.
전이는 설문해자나 중국 우리 한문학자들이 인신이라고도 해요. 주감 선생, 그러면 전이자를 보기로 들어서 알아볼까요? 한도자, 그러지요. 교육용 한자 1800자를 포함하여 상용자 3500자가 거의 전이자입니다. 국민한자에서는 국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5급, 4급, 3급,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하권, 고상, 고하에 모두 전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전이자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이 그칠간을 공소자로 하는 한탄할 한, 한정할 한, 뿌리근 이런 글자들의 자원을 풀이하여 보면서 전이자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탄할 한해를 보면은 여기 도우미 그림에 탄식하는 사람의 그림이 있고 한탄할 한해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해서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음심이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것인데 그 근거는 이 소전과 대전을 대비하여 보면 이 부분이 마음심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해일 모양은 대전과 소전과 대비하여 보면 눈목의 모양이 획주림하여 이렇게 날일 모양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사람이 오른편을 향하여 선 사람 곧 비수비의 모양이 이렇게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칠간의 자원을 살펴보면 사람이 발을 멈추고 잇몸을 돌릴 때처럼 사람이 발을 멈추고 잇몸을 돌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오른편을 향한 사람에서 잇몸을 돌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눈알을 굴리면 눈목이 이렇게 해일변 모양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눈알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더 돌아가지 않고 그친다. 그래서 그친다는 뜻이 됐고 또 머무른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목이 변형한 이 해일 모양과 비수비가 변형한 이 모양을 결합하여 그칠간이라는 이 부분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 이름으로 써서 이 그친다는 뜻이 감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변천하고 또 눈알을 굴리는 삶, 눈동자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변천합니다. 그래서 이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여기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한탄할 한의 자원은 한탄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나 후회스러운 일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마음심이 글자의 변으로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머물러 그칠간입니다.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어서 일 한탄한다. 마음 맺힌다는 뜻이며 이 마음심 변에 그칠간을 결합해서 한탄을 한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보기로 한탄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마음이 가슴에 맺혀 있으니 이 뉘우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회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한다, 마음 맺힌다는 뜻이 뉘우친다는 뜻으로 의미가 변천하였으므로 전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한정할 한입니다. 한정할 한의 도움이 그리면은 산의 언덕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막혀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을 나타내었고 이 한정할 한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한정할 한의 이 글자의 변을 보면 이 모양은 이 언덕부가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소전의 이 언덕부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칠간을 결합해서 한정할 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을 한정할 한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한 산 언덕으로 언덕부가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막혀 있으니 그칠간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어 이를 한정한다. 또 막힌다는 뜻이 되며 이 언덕부 변에 그칠간을 결합해서 한정할 한 막힌 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한다 막힌다는 말은 거의 같은 뜻이므로 여기에서는 전이라고 하지 않고 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뿌리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가 속에 있는 이 뿌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뿌리근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뿌리근의 짜임은 나무목변에 그칠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뿌리근은 서 있는 나무가 땅의 표면에서
그친 듯이 그칠간입니다. 보이나 사실은 땅속으로 이어져 뻗어가는 것이 뿌리라는 뜻이 되며 나무목변에 그칠간을 결합해서 뿌리근이 되었고 보기로 근간이 있습니다. 근간은 뿌리와 줄기라는 뜻입니다. 뿌리근 줄기간입니다. 사문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 근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근거가 있고 근거는 근본이 되는 토대라는 뜻입니다. 또 밑바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밑바탕이라는 뜻으로는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은 물줄기에 흐르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뿌리근이 근본근 밑바탕근으로 다른 뜻으로 파생하였으므로 여기에 전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이어서 이 그칠간을 공소자로 하는 눈안, 은은, 물러갈 때 이런 글자의 자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눈안입니다. 눈에 도우미 그림이 있고 눈 안에 대전과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눈 안의 짜임을 보면 눈목변에 그칠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안은 눈동자를 굴리면 눈목이 눈동자의 뜻으로 의미가 파생하였습니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돌아가다가 그친다, 그칠간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눈도 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안과가 있고 안과는 눈의 병에 관한 의학 분야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는 이 요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안이 있습니다. 주안은 주된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은수저의 그림이 있고 은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은의 짜임은 쇠금변의 그칠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은의 자원은 은은 은이라는 금속이 쇠금입니다. 사람이 눈동자를 굴릴 때 그칠간입니다. 보이는 흰자위처럼 백색을 띠는 것을 나타내요. 은이라는 뜻이 되며 쇠금변에 그칠간을 결합해서 은이 되었고 보기로 금은이 있습니다. 금은은 금과 은이란 뜻입니다. 은의 빛깔이 이 은빛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은어가 있고 은어는 은빛을 띠는 물고기의 이름입니다. 금과 은은 귀금속으로 무게를 달아 돈으로 사용하는 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취급하는 그런 금융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의 뜻이 은빛은이 되고 또 돈은이 되었으므로 전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물러갈 때 물러칠 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해가 서쪽 하늘로 이렇게 물러가는 것을 쳐다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러갈 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그칠간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이 소전에서는 걸어갈 착에 해일과 천천히 걸을 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네요. 그러면 물러갈 때의 자원을 알아보지요. 물러갈 때는 사람의 눈동자가 돌아가듯이 그칠간을 눈동자가 돌아간다는 뜻으로 파생하여 쓰였습니다. 날이 저물 때 해가 서쪽 하늘에서 산 아래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나타내어 걸어갈 차례입니다. 물러간다, 물리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퇴보가 있습니다. 퇴보는 물러갔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뜻이지요. 이 글자의 전서에서 그칠간은 석양의 해가 천천히 걸을 새 기우는 것을 나타내었으므로 해일 더하기 천천히 걸릴 새에서 뜻이 비슷한 이 그칠간으로 변천한 것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6글자에서 전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3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와는 1. 상형자 2. 지사자 3. 회의자 4. 형성자를 배째서 한자 문화권의 자전을 발가벗깁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학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학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